네, 미적분 10번째 시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네, 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를 배웠었죠. 오늘은 문제 위주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덧셈 정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은 바로 결과만 얘기할게요. 사코, 코사, 사코, 마코사. 여기 코사인은 부호가 달라졌었죠.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곱해서 뺐던 거고요. 코사인의 뺄셈 했던 그 각의 코사인 값은 더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코코사사, 사코코사, 코코사사. 네, 그리고 탄젠트도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1 탄젠트 곱, 그리고 분자는 탄젠트의 합. 차이의 각도의 탄젠트 공식은 덧셈 정리는 1 더하기 곱 분의 차이. 앞에 게 앞에 있어요. 뒤에 게 뒤에 있고, 빼기일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1, 2번까지 예제 1번에 문제 2번까지 풀어서 105도, 75도, 15도의 탄젠트, 코사인, 사인 값을 각각 구할 수 있다. 60도 더하기 45도, 이 친구는 30도 더하기 45도, 이 친구는 45 빼기 30도라고 해서 덧셈 정리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었고, 예제 1번은 사인 알면 코사인 알 수 있고, 그리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이제 여기서 구했던 값들을 직접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문제 2번도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단 조심하세요. 이거는 많이 실수하니까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는 베타에 대해서는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 없으려나요? 이게 코사인만 음수이고 사인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조금 더 확률이 낮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양수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양수, 음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각도의 범위에 따라서, 사분면에 따라서 그걸 배웠었죠. 옳사 않고, 이거 배웠었죠. 그 부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옳사 않고 외우지 않더라도 x좌표, y좌표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x좌표는 이제 코사인 따라가고, 그러니까 y좌표는 사인 따라가고 하니까 사분면의 x, y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를 생각하시면 됐던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요 얘기부터 하도록 하죠. 이제 2번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1번 이제 사인 2알파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사인 2알파는 사인 알파에다가, 그러니까 알파가 두 번 더해졌다 생각할 수 있겠죠. 사인 공식은 뭐였죠? 사, 코, 더하기, 코, 사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똑같은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 써줘요. 2의 사인, 코사인 해서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만 생각하면은 이제 사인 2알파는 2사코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다. 덧셈 정리 알면 바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 예전에는 백악공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었던 거고요. 코사인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하진 않을게요. 여기 곱과 합이었으니까 곱을 두 번 하면 제곱되고 합은 2 곱해진다라는 거 바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방금 말했듯이 코사인 백악공식인데요. 이제 코코 사사니까 코코 곱이니까 제곱, 여기도 사사 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된 건데 빈칸에 알맞는 걸 써넣으라고 했네요. 이거는 바로 여기다가 위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의 덧셈 정리에 따르면 코사인 알파 그리고 뭐였죠? 코사인 코사인 베타가 들어왔고요.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들어왔었는데,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 이제 베타 대신에 알파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알파가 들어와야 되겠고, 여기는 사인 베타 대신에 알파 들어와야 되니까 사인 알파가 들어가야 되겠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써 있으니까 이렇게 제곱해서 나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직. 다음 두 학생의 대화에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사인 3분의 2파이의 값을 구하고 자신의 풀이 방법을 친구에게 설명하세요.
3분의 2파이의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3분의 2파이를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로 스스로 쪼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겠고, 이제 2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인 3분의 파이를 이용해서,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를 이용해서 대각공식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방금 우리가 대각공식 배웠기 때문에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이다. 결국 물어본 것이 3분의 2파이의 사인이라면 요놈은 2배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코사인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요놈은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이다. 그런데 요놈은 어떻게 되죠? 계산해보면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라서 결국은 띵띵 없어지면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네, 요 놈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직선을 일단 평면 위에다가 그려보고 시작을 할게요. y는 2x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3분의 1 기울기를 가지면서 절편이 1이면 이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왼쪽 끝도 좀 더 그려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는 2x이고요. y는 3분의 1 x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있는 각도, 여기 있는 요 직선 두 개가 만드는 예각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자, 기울기와 탄젠트가 매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한테 알려준 이 정보 중에서 기울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알파의 탄젠트 값이 바로 기울기인 2가 나옵니다. 왜요? 탄젠트 알파는 이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두 점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체가 역시나 탄젠트 알파와 같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기울기인 2가 바로 여기 탄젠트 알파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기울기만 보시고도 탄젠트 값이구나,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동시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사이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여기 교점이 있죠. 교점, 두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고요.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 조그만한 여기 부분의 넓이, 각도죠. 여기가 세타입니다. 요 세타를 구하세요. 요 각도가 몇인지 구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자, 요 빨간색은요. 결국에는 보이나요? 네, 여기 크기에서 여기 작은 각도를 뺀 각이잖아요. 그런데 큰 각이 뭐예요? 큰 각은 여기 알파와 동의각이라서 알파. 여기는 베타. 여기 역시 같죠. 두 개가 평행이니까 같은 직선에 대해서 평행인 직선 만들어진 동의각이니까 알파, 베타.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탄젠트 알파 알려주고 탄젠트 베타 알려주고 탄젠트 세타 한번 구해보세요. 결국에는 덧셈 정리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제인데 어렵죠.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익숙해져야 돼요. 기울기랑 탄젠트는 계속해서 같이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탄젠트 값만 가지고 알파나 베타를 바로바로 알긴 어렵죠. 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겠냐?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덧셈 정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덧셈 공식 1 플러스 빼긴 플러스였죠. 그리고 곱이죠.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 알파에서 뺐으니까 여기 위에서도 2에서 여기 2에서 3분의 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둘 다 이제 3으로 일치시켜 놓으면 편하겠네요. 3분의 6 빼기 5이 1이니까 5. 여기도 3 더하기 2니까 분자만 생각하면 3분의 5. 그래서 결과는 1. 탄젠트 세타가 1이면 그 세타는 몇이죠? 탄젠트 세타가 1. 직각삼각형 그려보시면 바로 알죠. 안 그려도 바로 아는 친구도 있겠죠. 여기랑 여기 밑변과 높이가 같은 사각형의 직각삼각형의 이 한 예각의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4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예각. 굳이 예각을 구하라고 한 이유는 여기 두 직선이 사실 만드는 각은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 둘 중에서 90도보다 작은 예각을 구하세요 라고 말한 거라서 우리는 빼기로 여기 빼기로 구한 겁니다. 뭐 굳이 둔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까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네, 혹시 물어보는 게 바뀐다면 네, 실수하지 마셔야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같은 문제잖아요. 두 직선이 이룬 예각 크기를 구하세요. 이제 직선의 표시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직선만 기울기 y는으로 표현해서 기울기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만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직선의 방정식은 y만 넘기면 기울기는 3x로 표현되어서 3이 되겠죠. 3. 다음 요놈은 이 마이너스 2y를 넘기면 2y가 돼 있고 2로 나눠주면 기울기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금이랑 똑같죠? 아, 네, 다르네요. 2하고 3분의 1이었고 여기는 3하고 2분의 1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여기 밑에 생각 나누기에 있던 건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쌤이 숙제하라고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그래도 쌤 기대보다 더 많이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특이했던 것은 하나만 증명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예를 들면 여기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고, 그리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같이 대입을 하게 되면 사인에서 코사인의 정리도 증명할 수 있겠고, 탄젠트는 그때그때 구한 것들을 나누어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다 유도할 수 있다. 하나만 유도하면 나머지는 다 유도가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네. 뭐,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자, 여기서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초록색 삼각형하고, 연분홍색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하고, 전체 삼각형의 넓이, 즉,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연두색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여기 사이의 넓이가 나옵니다. 라는 아이디어로 2분의 1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 사이값 그리고 사인 알파 빼기 베타 그리고 a, b 하면 여기 전체에서 초록색의 삼각형의 넓이를 뺀 것 같습니다 라는 아이디어 그대로 한번 식을 써보세요 라는 겁니다. 각각의 변을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변의 길이를 뭐 b 곱하기 코사인 베타 또는 a 곱하기 사인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높이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을 유도해 보라는 거고요. 이거는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예제 2번. 이제 수능 특강 문제를 쌤이 지금 6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6문제를 아이디어만 빠르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벌써 14분이 지났네요. 쌤이 오늘은 10분 만에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네, 예제 2번. ABC가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이다. 그리고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각각 주어져 있고 DAC면은 요 각도가 되겠죠? 요 위에 있는 각도. 요 위에 있는 각도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요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원의 성질을 기억할 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뭘 이용하라는 문제냐면요. 원주각 이용하라는 겁니다. 원주각. 자, 그리고 원에서는 변 하나를 내가 새롭게 그리게 되면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듯한.
자, 그러면 새로운 힌트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 AD에 대해서 베타라는 아이가 원주각이 될 텐데 자연스럽게 또 알 수 있는 게 요 위에 있는 각도,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그 각도의 사인값,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자, 현 CD의 원주각을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왼쪽 밑에 있는 각도도 세타가 되더라. 즉,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파 빼기 베타의 사인값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원으로 주어져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파 빼기 베타가 세타이다. 결국 우리한테 물어본 것 사인 알파 빼기 베타 구하세요. 사인 알파 빼기 베타 구하세요. 사코, 마코사, 그리고 코사인 하니까 사인 구할 수 있고 코사인 하니까 사인 구할 수 있어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 예제 2번이고요. 다음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덧셈 정리를 아는 친구들은 바로 보여요.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이니까 코코사 산의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한 식이네. 여기는 사코, 코사니까 사인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한 식이네 라고 해서 알파와 베타를 직접 대입하게 되면 네,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 아니면 단서만 같이 얘기하고 풀진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들이 나와 있고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건 코사인 2알파 구하세요.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각도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국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2알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합하면 되죠? 네,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결국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파 자체와 베타 자체를 바로바로 구하세요라고 물어본 거라기보단 사인 알파 빼기 베타를 이용하면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겠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려줬으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값을 알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놈은 더해서 두 개를 더하면 2알파가 되니까 코사인 2알파는 마사사 해서 각각의 요 코와 코 대입하고 싸와 싸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에 서로 다른 3점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 a, p, b가 세타입니다. 이때 탄젠트 2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점의 a와 점 b의 좌표를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 좌표를 가지고 뭘 하지? 뭐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찾아봐야 되나? 고민도 됐지만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게 탄젠트 2세타. 자, 그리고 원주각이죠. 이 현 AB에 대해서 원주각 세타가 나오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것, 아이고, AO, 그 BO, 아이고, BO. 이건 지워야겠네요. 앵간하면 안 지웠는데. AO와 BO를 연결해서, 네, 이렇게 연결해서 요 각도가 이제 중심각이 되어서 2세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2세타 요 각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자, 여러분들 뭘 알고 있죠? A의 좌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각도나 요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A라는 좌표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고 45도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즉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기 각도가 A쪽, 여기 각도가 45도라면 반대로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맞곡지각 맞나요? 맞곡지각? 맞각이라고 하던가? 네. 자, 여기서 다음 B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특수각은 아니지만 5분의 4 빗변대 5대 4, 5대 3이라는 소리. 그래서 여기 각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각도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2세타라는 놈은 이 각도와 밑에 있는 이 두 각을 더한 합의와 합과 같다 라고 해서 탄젠트 2세타는 두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유제 5번 AB는 루트 10 그리고 ABC에서 탄젠트 ABD
그 DBC가 3분의 1이다.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 두 변 알려주고 넓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에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알면 되는 거죠. 사인값은 바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각각 각도, 이 두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탄젠트 값을 통해서 사인값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와 아니면 요 탄젠트와 요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바로 써버려서 그 합한 각도의 탄젠트 값을 구하면 사인 값을 한 번만 구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사인 값 구하니까 2분의 1 AB 사인 제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놈은 방금 우리가 아까 교과서에서 했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네, 오히려 이제 여기서는 기울기 알려주지 않고 기울기 하나만 알려주고 그 더한 뺀이었죠. 두 직선의 차이를 주직선의 각도의 차이를 이제 알려주고 나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